갈 때마다 진단명이 바뀌는데 설명이 없다? 피부는 더 뒤집어지는데 계속 센 약만 준다고요? 병원을 옮길지 더 버텨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피부 치료 이대로 괜찮을지 확인하는 5가지 알려드립니다. 만성 피부 질환을 오래 치료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치료가 맞는 방향일까? 몇 개월씩 치료를 이어가도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병원을 옮겨야 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무조건 병원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치료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요, 병원 갈 때마다 진단명이 계속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진단명 자체가 바뀌는 게 무조건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피부 상태라는 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왔을 땐 습진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양상으로 변해서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단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나쁜 병원이라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이유예요. 왜 진단명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상은 분명히 더 나빠지고 있는데 원래 이런 시기가 있어요. 일시적인 반응일 뿐이에요. 이 말만 반복되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안 나오는 상황. 이럴 때는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이 바뀌는 게 정상적인 경우랑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를 좀 딱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피부 질환은 시간에 따라서 환부 모습이 변하고 특히 초기에는 여러 질환이 되게 비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명 자체는 충분히 바뀌실 수가 있어요. 환부 모양이나 분포가 달라졌다던가 아니면 치료가 진행되면서 어떤 특정 질환이 보이는 그 특징이 명확해졌는가 이런 근거들이 있으면은 진단명이 바뀌는 거는 오히려 더 세심하게 봐주시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핵심은 진단이 바뀌었는지 보다 왜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한 약만 계속 반복해서 처방받는 경우예요. 이것도 먼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 증상이 심할 때는 강한 약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치료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네, 맞아요. 급성으로 확 올라온 상태에서는 빠르게 염증을 잡아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강한 약을 쓸 때는 그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이 약을 대략 어느 정도 기간 쓸 예정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줄이는 과정에서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매번 같은 강도의 약만 반복적으로 처방되고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첫 진료 때부터 리바운드 가능성이나 치료 과정 이런 것들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편인가요? 네, 최대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피부 질환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변화라든지 호전, 악화 이런 것들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미리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환자분 겪으시는 거는 좀 불안감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첫 진료부터 조금 예상되는 치료의 과정 혹은 중간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 특이점도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치료는 약이나 시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이 본인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치료 이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좀 치료의 방향을 이해하고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불안 때문에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지도록 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약을 계속 쓰고 있는데 가려움이 심해지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왜 악화되고 있는지 원인을 다시 짚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냥 약만 유지하거나 강도를 올리는 게 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원인은 다양해요. 최근 생활 습관에 변화는 없었는지, 그리고 새로 접촉한 물질이나 화장품, 세제는 없었는지, 수면 패턴이나 스트레스 상태는 어땠는지, 또 계절이 바뀌는 시기는 아닌지, 혹은 처음 진단 자체가 지금 상태랑 안 맞는 건 아닌지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진료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쭤보는 편입니다.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그게 피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시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도 몰랐던 연결고리를 찾으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재평가 과정 없이 그냥 같은 처방만 계속 반복된다면 지금 치료에서 원인 파악이 빠진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는 진료실 분위기예요. 질문하기 어려운 진료실이라면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같은 질환은 약 처방만큼이나 생활 습관 관리가 치료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려면 환자분이 본인 생활에 대해 편하게 또 이야기하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진료실이 너무 권위적이거나 질문할 틈도 없이 진료가 끝나버리거나 궁금한 걸 여쭤봐도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려운 분위기라면 그 관리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기분이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소통이 잘 안 되는 진료 환경에서는 치료 만족도뿐 아니라 수능도, 그러니까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시는 정도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환자분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활습관 변화는 없는지, 피부 상태가 지난 진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진으로 기록하면서 함께 확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함께 확인해야 치료 방향을 더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충분히 치료 기간을 가졌는데도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경우예요. 치료 기간보다 중요한 건 변화가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 게 만성 피부 질환은 원래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한두 번 진료로 왜 안 낫지? 하고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면요. 완전히 낫지는 않았더라도 염증의 강도나 어떤 범위, 그리고 재발하는 주기 중에 최소 하나 정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재발 간격이 조금씩 길어진다던가 아니면 번지는 범위가 줄어든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작은 변화조차 전혀 없이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면 지금 치료 전략 자체를 한번 재검토해 볼 시점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담당 원장님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까지 이만큼 치료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치료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다른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중 하나만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는 치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 개가 겹쳐서 나타난다면 한 번쯤은 지금 치료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같은 시간, 같은 조명 조건에서 피부 사진을 꾸준히 기록해 두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은 매일 보니까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데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받고 있는 치료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해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